안녕하세요 여러분, 특검 해설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정말 뜻밖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입니다. 특검팀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소환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오늘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왜 소환되었는지, 그리고 소환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검사팀이죠. 무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법 후원 의혹,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까지 10여 개가 넘는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몇 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김건희를 일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현재 김건희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와 가까운 인사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9월 16일 구속되었는데요.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이름이 나오게 된 건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측에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과연 이 의혹이 무엇이고 한학자 총재는 어떤 이유로 소환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왜 소환되었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 소환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측과 집권 여당 인사들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하며 그에게 금품과 선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통일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나 여권 실세들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이나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는 의혹이죠. 특검팀이 밝힌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측이 당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돈은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네졌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통일교가 교단 간부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중앙당과 몇몇 인사들에게 총 2억 1천만 원가량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결국 통일교가 대선 국면에 그에게 자금을 투입해 향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원을 받아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인 겁니다. 두 번째, 김건희의 명품 선물 제공 의혹. 2022년 윤석열 취임 직후 통일교 측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측에 8,200만 원 상당의 고가 사치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영국 유명 보석상, 그라프의 목걸이와 샤넬 핸드백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특검은 이러한 선물이 통일교 현안 해결을 부탁하는 대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일교 신도의 여당 입당 조직 의혹. 이것은 금품 제공과 함께 정치 공작 의혹으로 이어지는데요.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을 돕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규모 신도를 동원해 당내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시도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종교의 정치 개입이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이 모든 의혹의 배후에는 한학자 총재의 승인과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통일교 핵심 인물이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윗선에 승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니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공소장에도 한 총재의 승인하에 금품 전달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일교와 한학자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이죠. 특검팀은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학자 총재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통일교는 오래전부터 정교 일치라는 이념을 내세워왔습니다. 2019년경부터 한학자 총재는 국가는 자신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념을 강조해왔다고 해요. 특검은 이 이념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와 그의 부인에게 접근해 각종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 권력이 새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 교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핵심 판단인 거죠. 소환까지의 주요 사건 및 경과, 한학자 총재가 특검의 부름을 받고 출석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소환 통보에 곧바로 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불응과 연기 끝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그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8일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 시설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였죠.
당시 통일교 신자들이 본부 건물 입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8월 6일 김건희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자였던 김건희는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약 16개에 달하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년 8월 18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통일교 측과 김건희 측을 연결해 금품을 전달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7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청탁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여당 중진이었던 권 의원은 조사 후 영장 심사를 거쳐 9월 16일 결국 구속되었죠.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이 특검 수사에서 첫 구속 사례가 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9월 8일, 11일, 15일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게 3차례에 걸쳐 공식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82세 고령의 심장 시술을 받은 후 거동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특검은 3번이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수사 불협조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세 번째 소환일마저 한 총재가 나타나지 않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출석을 미룬다면 강제 구인해서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2025년 9월 16일 저녁 권성동 의원 구속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밤 한학자 총재 측이 돌연 내일 17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통보합니다. 3차례나 소환을 거부하다 갑자기 나온 것인데요. 언론에서는 특검이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더 미루다가는 강제 구인이 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특검 출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소환 당일 한학자 총재 첫 특검 출석 현장. 마침내 2025년 9월 17일 아침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취재진과 카메라가 모인 가운데 한 총재는 베이지색 외투 차림으로 측근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는지, 김건희에게 명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 등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총재는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왜 특검과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늘 나오셨냐는 질문에는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래요 라고 답하며 지난 소환 불응 사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한 총재는 짧은 한마디를 남긴 뒤 곧장 특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한 총재가 교단 자금 사용과 청탁 지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특검팀 김형근 특검보는 한 총재가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권성동 의원 구속을 지켜본 후 일방적으로 출석한 점을 지적하며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봐주기는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특검팀은 고령과 건강 문제도 불구하고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앞선 소환 불응 이력 등을 고려해 강제 수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특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한학자 총재의 입장과 향후 전망.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측은 여전히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나 교단 차원의 지시는 없었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대통령 부인의 비리 의혹 수사에서 종교단체의 수장이 혐의자로 거론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문제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된 것처럼 한국에서도 종교와 정치의 부정한 연결고리가 드러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학자 총재가 직접 금품 제공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일교의 도덕성은 물론 전 정부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현재 김건희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권성동 의원도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한학자 총재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인데요.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구속 기소 관측도 있지만 특검의 공식 입장은 엄정 처리인 만큼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 청구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미 한 총재의 불출석 전례가 있는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주장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바라며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 수사는 대한민국 정치계와 종교계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권력층의 커넥션 여부를 규명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정한 연결고리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특검 수사팀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특검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